누구도 삶의 비극이 찾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날 1604호의 문을 두드린 건 이 비극이라는 이름의 방문자였습니다. 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을 겁니다. 눈을 뜨고 맞이한 아침, 늘 그렇듯 선풍기를 돌리고 TV를 켭니다. 적당한 바람과 침묵을 깨는 적당한 소리를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출근을 하기 전 샤워를 하는 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장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그녀는 집을 나서게 될 겁니다. 늘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1604호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방문자가 찾아왔고 문이 열렸을 때 1604호엔 한 여인의 차가운 주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졸림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저항한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당찬 성격으로 항상 주목받던 여인이었습니다. 32, 유아라. 그날 비극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어학원 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불길하게 일상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 아침 오전 10시에 잡혀있던 어학원 회의에 그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없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던 아라 씨를 그는 무척 걱정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 찾아간 그를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If her car is there, then she's upstairs. If her car is not there, then she's missing. I told the security guard. Finally, okay. That's when they confirmed. Oh, the car's downstairs, basement 5. 집에 있다면 큰일은 아니겠지 싶어 돌아왔지만 그 다음 날까지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화를 해서 언니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은 언니가 집에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게 해달라. 올라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잠겨있질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간 그곳엔 끔찍한 모습의 아라 씨가 있었습니다. Bad feeling that it was her. And her hands were like this, ball fists. And her head was like this, facing left. Her mouth was slightly open. Her eyes were open. I closed her nose, blew, then pump again. 누가 그녀의 일상에 침입한 걸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경찰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나 강간이 목적이 아니고 다툰 흔적도 없으니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A security system of Pioneer Highland Tower, we can say that they are very strict. No, you can't go to the certain unit in that area without a access pass. In visitor, I want to go to the 16th floor. You have to call the unit concern, and then the unit concern will fetch you down and going you up to their unit. 그날의 방문자는 아라 씨와 동행했거나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에 1604호로 올 수 있었을 겁니다. 16층으로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뿐 모든 것은 CCTV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진전된 게 없어요. CCTV 요청했다. 아직 못 받았다. 영장을 치라고 그랬다. 기다리는 중이다. 끝이에요. 의심만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장을 보고 맥주를 가득 사갖고 집에 간다고 월요일날 카톡을 남겼어요. 어떤 친구한테. 집에서 밥을 안 해먹어요. 그들의 대화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라 씨가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며 소개한 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건이 있던 27일 아침 9시 41분까지 아라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건 전날 밤 1604호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줄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 어렵게 그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사건 당일 아침 마닐라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문자 메시지로만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고 연락처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그냥 그런 게 그냥 저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미안했던 거죠. 그 사람한테. 만난 지 열흘도 안 된 자신이 왜 용의 선상에 올라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관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심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건 아라 씨가 새로 시작한 어학원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지문 제조까지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했다고 얘기하던가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죽은 사람 그 시체에 이런 이렇게 만지만한 사람은 저희 솔직히 일반인이거든요. G타워에서 어학원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아라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9시 41분. JJ가 어학원에 도착한 건 10시 15분에서 30분. 범행 후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보기엔 빠듯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간도 아닙니다. 사건 전날인 26일부터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Monday night, I got on the last flight from Davao. Then Tuesday, in the morning, I told her I'm back in Manila. Let's talk about the successful trip. She said okay. Then Tuesday, I stayed in my house in Makati. She left here at 6 p.m. 6 p.m. 누구보다 CCTV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며 그는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CCTV만이 범인의 가면을 벗겨줄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So luckily this afternoon, only this afternoon, together with the CIDG, we were able to get a complete video of the CCTV. 이제 비극이 찾아온 그날의 모든 것이 보일 겁니다. 6월 26일 오전 출근. 6월 26일 저녁 퇴근. 그리고 6월 28일 마지막 모습까지 그녀의 모습이 담긴 건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녀 혼자였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자는 혼자서 1604호를 찾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녀가 스스럼 없이 문을 열어줄 만한 지인은 연인과 친구, 동료들까지 10여 명 정도입니다. CCTV에 담긴 사람이 있을까? 우린 방대한 양의 CCTV에서 16층에서 타고 내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지인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많은 지인들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아라 씨의 지인과 동일 인물이 CCTV 기록 안에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던 CCTV 안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We gathered information from the guard. He heard a voice screaming prior to the death of. 16층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 걸려온 전화.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거랑 바로 옆방이에요. 1605호. 아, 1605호.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화요일 밤이에요, 수요일 밤이에요? 수요일 밤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날 밤이래. 아, 그러니까 발견하기 전날 밤이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밤에 들었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나간 거랑 자정쯤으로 기억을 하세요. 자정쯤으로요?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은요,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대요? 그 다음날 police라인이 터진 걸 보고 알았대요. 곧 필리핀을 떠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전날 밤,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이 되는 자정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아라 씨는 화장을 하던 중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10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웃집 남자가 들었다는 소리는 사망 후 들린 비명 소리가 됩니다. 그가 들은 게 비명 소리가 맞다면 16층의 다른 이웃들 중에 혹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Yeah, 1605 guy said, police, he heard about some scream. If he could hear it, then I should hear it. Because I'm nearer.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비명 소리였다면 안 들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수소문국에 그와 연락이 닿았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방송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비명 소리가 들린 정확한 시간이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대충 생각해봤을 때 제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앉아있었던 시간은 아마 11시나 1시쯤이었을 겁니다. 26일 밤을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퇴근을 하고 11시쯤 들어갔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들린 소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출근을 할 때 없었던 폴리스 라인을 퇴근하면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전날 밤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기억이 또렷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명 소리를 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제보를 토대로 다시 CCTV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라 씨의 지인은 없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던 28일 출퇴근을 했다는 1605호 남자가 CCTV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16층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있었던 사람들, 범행이 끝나고 난 뒤에 구집이 그 바로 직후에 내려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16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6층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1604호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마스터키를 가진 보안 요원과 관리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드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청소하는 애들도 좀 자주 다니고. 특별히 친하고 이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애들은 없었죠. 이름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제가 살 때도. 대체 누구를 위한 보안일까? 누구를 위한 수사일까? 6월 27일 그날 아침의 진실은 아직 1604호 밀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섬뜩한 얘기가 하나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주에 걸린 것처럼 불행을 맞이했다. 모든 비극은 한 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좋아하는 연속곡을 보고 있던 남자의 귓가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종종 소란스럽던 이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시에 공사들이 찾아왔더라. 공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보니까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 피로 물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건 이 집의 주인은 이 씨와 또 한 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대원에게도 이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있던 사람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사람은 숨이 껄딱 이렇게 아직은 의식이 있었어. 뒤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 측의 부상자를 인계한 뒤 찬찬히 둘러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빈 술병들이었습니다. 술병들이 저기 널려져 있고, 그 현장 상황을 봐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망한 채 발견된 집주인 이 씨. 부검을 통해 확인된 그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두개골 함몰 골절, 머리 부위에 집중된 약 80여의 차례의 공격은 머리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집요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의 상태 또한 심각했습니다. 그 또한 얼굴과 머리 등을 17차례 둔기로 가격당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각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술병과 생활용품들이 어지러이 흐트러져 있는 방 안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물건 하나가 형사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벤치만한 크기의 라쳇 절단기라고 있습니다.
혈흔이 많이 묻어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나치동기로 범행 도구를 확인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 있었고 한 명은 사망한 채로 또 한 명은 살아남은 채로 발견이 됐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박 씨에 대한 진술 조사는 병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이 씨의 집에 갔던 것은 생각이 나지만은 누구와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사건에 대한 기억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의 진술 속에서 또 한 가지 일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이 씨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비단 박 씨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이 씨와 박 씨를 포함해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어울려 지내는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의 집은 그들이 종종 모여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곤 했던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의 모습이 아파트 입구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곳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고스톱을 치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선뜻 피해자 이 씨 집으로 향했다는 신 씨. 신 씨와 두 명의 친구들이 갔을 때 집안에는 이 씨 혼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고스톱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 씨가 피해자 이 씨의 집을 나온 것은 오후 4시 54분경. 약 20여 분 후인 5시 12분경 화투를 치던 또 한 사람이 이 씨의 집을 나섭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8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박 씨의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집안에 있던 사람은 낮부터 화투를 치고 있었던 이 씨와 황 씨 그리고 박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24분경 이들과 함께 있던 황 씨가 집을 나서면서 방 안엔 이 씨와 박 씨 두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가 죽인 거니까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살인죄의 제명을 치를지도 모르는데 누가 죽였냐고 말을 안 했다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처들도 거의 암으로 갈 때쯤인 사건 발생 25일 후 간경화라는 예상치 못한 지병으로 돌연 그가 사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은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목격자는 모두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 방 안에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혈흔 분석 전문가가 주목한 것은 현장에 무수히 찍혀있는 피 묻은 발자국들입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시작된 피 묻은 발자국은 방 밖을 나가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잠시 머물렀던 발자국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술상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피해자든 이불 쪽으로 이동, 또다시 피해자들 주변을 서성이다 마지막으로 방 밖을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자국의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신발에는 신발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맨발에는 그 맨발에 그 장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양말에는 직조운이 있습니다. 그 직조운이 이제 보였었고요. 그 양말 이제 혈흔 족적으로 이제 추정되는 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내면서도 어려워했다는 한 남자. 그는 사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던 목격자 황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흔적은 분명 어딘가 예사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신고자가 신고를 현장 발견한 직후에 하지 않고 10여 분가량 지난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두 피해자와 늦게까지 화투를 쳤다는 황 씨가 이 씨의 집을 나선 것은 4월 3일 밤 10시 23분경. 어쩐 일인지 그는 새벽 1시 10분경 다시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끔찍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직후 황 씨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현장을 빠져나간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의류 수거함. 그런데 그의 손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뭔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자신의 모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땐 이미 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부상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실수로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모자에 피가 묻었고 혹시나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워 피 묻은 모자를 버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황 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곧바로 황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안에서 뜻밖의 증거물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사건 당일 황 씨가 입고 있었던 등산복과 내복이었습니다. 급히 뭔가를 지우려 한 듯 옷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 씨의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슬리퍼를 수거했는데 그 슬리퍼 안쪽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휴지 조각들이 발견된 겁니다. 잡느냐, 잡히느냐, 입증하려는 자와 부인하려는 자 간의 치열한 증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혈흔 분석 전문가들은 먼저 현장에 있던 범인의 혈흔 족적과 황 씨의 족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그가 세탁한 옷가지들에서도 단서가 포착됩니다. 점퍼를 보면은 여기 이제 2피해자 혈흔이 나오고요. 1피해자 약하게 나오고, 바지를 보면은 이제 2피해자 이제 혈흔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들은 황 씨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혈흔이 특정 부위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른 무릎에서 이제 정강이 부분에 이제 혈흔이 이제 집중되어 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릎을 이제 굽혀 가지고 가격을 했을 때 고인 혈흔에 접촉한. 황 씨의 내복은 발견 당시 오른쪽 무릎 부위에 상당량의 혈흔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혈흔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피가 고인 곳에 무릎을 대고 있어야 하는데 황 씨의 주장처럼 쓰러진 피해자를 잠깐 살피는 정도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황 씨의 내복 무릎 쪽에서 발견된 혈흔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있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점퍼를 보면은 여기 이제 2피해자 혈흔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게 용의자가 이제 세탁기 안에 있는 셔츠 여기 1피해자의 그 이제 조직물이 나오게 됩니다. 상의 소매 부분과 셔츠에서 피해자들의 인체 조직이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이렇게 가격했을 때 이제 인체 조직물이 피도 다 튀고 급기야는 인체 조직물이 튄 흔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상적으로 절대 묻을 수 없는 조직이죠. 예, 절대 묻을 수 없습니다. 이쪽이 깨져야만.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황 씨의 주장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이 발견됩니다. 황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사건 현장에서 그가 쓰고 있었던 피 묻은 흰색 모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자에 남아있는 혈흔의 형태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헬멧을 쓰고 이제 가격을 하였는데요. 충격되어 비산된 그 지름 수밀 이하에 그리고 1mm 지름 1mm 정도의 이제 원형의 혈흔들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 모자를 썼을 경우에 이제 가격에 의해서 비산된 혈액방울에 의해서 이제 1mm 정도의 이제 혈액방울이 그 생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황 씨의 모자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가 고여 있는 자리에 외부 충격을 가했을 때만 생기는 혈흔 형태라는 겁니다. 미궁 속에 빠져있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던 밀실. 그는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며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 그곳엔 붉은 목격자가 현장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